네, 안녕하세요. GB투자자문 마경원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미국 국채 금리로 봤을 때 어떤 시장이 단기 바닥권에 들어왔다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또 제가 미국 국채 금리로 전반적인 글로벌 주식 전망을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약간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릴 수 없고, 일단 조금 공부를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좀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먼저 이 설명을 드리기 전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국채 금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글을 너무 좀 악필인데요. 보통 명목금리로 하죠. 국채 금리라고 하는 게 명목금리고, 명목금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죠. 자, 그런데, 실질금리가,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 두 개의 합이 명목금리가 되는데, 최근에 지난 2018년 이후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2018년 이후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하단에 요 파란 색깔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명목금리죠. 사실 명목금리입니다. 명목금리 되고요. 여기는 노란 색깔은 실질금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난 주말 기준으로 미국 국채 명목금리는 3.0이었어요. 볼까요? 3.0. 자, 기대 인플레이션 얼마였죠? 2.7%네요. 2.7%.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건 요 실질금리거든요. 실질금리 바로 계산되죠. 얼마일까요? 3%에서 2.7%만큼 기대 인플레이션이니까 어떻게 해요? 플러스 0.3%의 실질금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실질금리가 글로벌 주식의 굉장히 중요한 함의입니다. 즉, 실질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면 글로벌 주식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 되고요. 실질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글로벌 주식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돼요.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밸류에이션이 좀 딜레이팅 이렇게 수축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여기 노란 색깔이 미국 국채 실질금리 움직임인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2020년 중반부터 해서 금년 초까지 보면 미국 실질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이었냐면 마이너스 1.0이었어요. 근데 금년 초부터 최근까지 미국 국채 실질금리가 아주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현재 플러스 0.3인데요. 이렇게 실질금리가 급등한 요인이 최근에 글로벌 주식, 특히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한 거에 대한 설명 요인으로 설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일단은 지난 1987년 이후니까 한 몇 년이죠? 한 35년 정도 되나요? 35년, 그냥 40년 정도 되는 주가, 글로벌 주식의 PER인데, 현재 글로벌 주가, 지난 한 35년 내지 한 40년 정도의 PER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15배인데, 딱 과거 평균 정도까지 수렴했어요. 즉, 이제는 비싸지 않은 레벨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현재, 이 PER 레벨을 실질금리로 계산했을 때 실질금리 0.3이거든요. 실질금리가 0.3일 때 15배가 딱 적정 밸류에이션이라고 보는 거고. 자, 그런데, 제가 실질금리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만약에 현재 0.3 실질금리라는 게 금년에 FRB가 금리 인상을 여러 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2.5에서 2.75까지 올라갈 거로 생각했을 때, 현재 실질금리가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더 악화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연준이 실질금리를 그러니까 FRB가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될 상황이고,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되는 우리 시장 예측보다 더 올려야 될 상황이고, 그럼 예측보다 더 올려야 되면 실질금리는 더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일시적으로 저희는 현재가 적정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더 올라가면 저희는 오버슈팅을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상황에 왔을 때 우리가 좀 더 매파주로 간다고 했을 때, 실질금리 플러스 1%까지 갈 여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걸 계산해보면, PER이 지금 현재 15배에서 한 14배 정도까지로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현재, 실질금 0.3, 플러스 0.3이라는 게,
금년 연말까지 FRB 금리가 2.5에서 2.75까지 올라가는 걸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래서 혹여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잦아들면은 현재 이런 굉장히 공격적인 연준 전망에서 약간 둔해질 거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우리 도빗이라고 하죠. 비둘기처럼 가면 약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0.5까지 내려갈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될 때는 PER이 17배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현재 15배는 현재 금리, 실제금리 수준상은 적정한 레벨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근데 만약 인플레이션이 더 세게 간다고 하면 플러스 1%까지 올라갈 여지가 있고, 그러면 PER은 14배까지 내려갈 여지 있고, 반대로 현재에서 조금 인플레이션 데이터 생각보다 더 빨리 좀 안정화된다고 하면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0.5까지 내려가면 그러면 한 17배까지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좀 이거를 시간의 축에다 놓고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 보시면은요, 이 세로축은 PER입니다. 글로벌 주식의 PER이고, 이 가로축은 미국 국채 실질금리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맞아요. 볼까요? 작년 연말에, 글로벌 월드 주식 기준으로 봤을 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 수준일 때 글로벌 PER이 한 18.5배 정도였어요. 근데 금년 3월 달에 실질금리가 이제 마이너스 0.5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PER이 한 17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플러스 0.3이잖아요. 플러스 0.3까지 됐을 때 이렇게 한 15배까지 딱 떨어졌죠. 즉, PER과 미국 국채 실질금리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즉, 실질금리가 올라갈수록 밸류에이션은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반비례 관계를 계산해 보니까 플러스 0.3일 때 PER 밸류에이션 한 15배 정도가 적합하다는 계산이 떨어지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해 봤을 때 만약에 실질금리가 플러스 1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한 14배까지 내려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를 이제 좀 스타일별로 구체적으로 보죠. 이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면 뭐가 있을까요? 성장주와 가치주를 놓고, 이게 지금은 뭉뚱그려 말씀드렸으니까 최근에 성장주 가치주 좀 논란이 많으니까 좀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자료는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방송이나 제가 세미나 때 아주 자주 언급했던 내용인데, 작년도부터 계속 언급했던 게 뭐였냐면은 미국 국채 실질금리와 성장주는 반비례 관계다. 즉, 실질금리가 내릴수록 성장주는 크게 올라가고, 실질금리가 오를수록 성장주의 PER도 주가가 빠지면서 PER이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볼게요. 요쪽 PER인데 위로 갈수록 PER이 확장되는 거고요. 요쪽은 미국의 국채금리, 실질금리인데 요거는 아래로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건 한번 볼까요? 여기 노란 색깔이 미국의 국채 실질금리예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여기 짙은 뭐라 해야 되나요? 짙은 파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짙은 파랑 같은 경우는 이게 성장주예요. 얘가 성장주 PER이에요. 아니야 다를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거 최근 4년간 구간인데, 이렇게 실질금리가 이렇게 노란 색깔이 위로 간다면 실질금리가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실질금리 내려갈 때는 성장주의 PER이 확 커졌고, 예를 들면은 한 볼까요? 한 18배에서 거의 한 30배까지 올랐죠. 반면 최근에처럼 실질금리가 이렇게 상승할 때, 아래로 가는 상승하는 거죠. 상승할 때는 PER이 아니나 다를까 30배에 육박하던 성장주의 PER이 20배 초반까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성장주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가 정확하게 반비례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럼 동구간 동안에 실질금리가 내리고 올라갈 때 이 국면에 가치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치주 한번 볼게요. 이 밑에 옅은 파랑이라고 봐야죠. 보십시오. 어때요? 조금 영향이 있지만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요 실질금리에 성장주는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구나. 만약 그 반면 가치주는 그래서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걸 우리가 실증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죠. 예. 그러면 여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좀 전에 제가
그 전체 지수가 실질금리가 만약 플러스 1까지 간다고 했을 때 현재 15배의 PER 밸류에이션이 한 14배까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성장주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세로축이 성장주의 PER이고 가로축이 미국의 국채 실질금리입니다. 자, 볼까요? 반비례 관계라 말씀드렸지 않나요? 확인해 볼게요. 똑같이 실질금리가 작년 연말에 마이너스 1이었죠. 과거에 마이너스 1인데 이때 여기 PER이 와우 한 29배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 실질금리가 이리로 갈수록 올라가는 거잖아요. 금년 3월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0.5가 갔을 때 PER이 금년 3월 달에 20한 600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현재 플러스 0.3이죠. 작년 금요일 기준입니다. 플러스 0.3일 때 요 방식으로 요 반비례 어떤 우리가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선형으로 계산해 보니까 21배가 나와야 돼요. 성장주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 PER이 21배가 나왔어요.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요 동일한 그 반비례 어떤 이게 회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질금리가 만약에 가지는 말아야 되는데 1까지 간다고 하면은 와 17배까지 빠질 것 같아요. 현재 22배인데 만에 하나 지금 0.3에서 플러스 0.3에서 이게 플러스 1까지 간다고 하면은 21배짜리가 17배까지 떨어져요. 전체 지수 아까 움직인 거 15배, 14배 떨어지는 거 대비해서 성장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질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 더 올라가는 상황이면은 성장률 상당 부분 더 충격파가 클 거라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앞으로 실질금리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한번 전망해보죠. 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로직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실질금리 전망을 했을 때, 결국 실질금리는 글로벌 유동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게 결론이고요. 자, 이거는 한번 진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요거는 각국 중앙은행, 연준, ECB, BOJ, 여기는 어디죠? BOE니까 영국, 이런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의, 전년 동월 대비해서, 중앙은행의 어떤, 자산의, 변동폭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예요. 그래서, 아니야 할까 보면은, 우리가 2000년 상반기에 보면 폭발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쭉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게 계속 여기까지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인데 이렇게 줄어들다가 드디어 FRB는 앞으로 어떻게? FRB는 이제 줄일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방향은 더 내려가겠죠.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상승폭이 둔화되는 상황이었는데 조만간에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축소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딱 답 나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변화폭이었는데, 방금 제가 보였던 요거를 라인으로 그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빨간 색깔이 여기 중앙은행들의 전년 동월 대비해서, 자산의 보유량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시면 여기 그림이 제가 이제, 여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파랑 색깔인데, 이 파랑 색깔은 미국의 국채 실질금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집어 놨어요. 즉 파랑 색깔이 아래로 갈수록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파랑 색깔이 위로 갈수록 실질금리가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완벽한 반비례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볼까요? 19년부터 해서 2000년 초반까지 어떻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중앙은행의 자산 보유량이 이렇게 늘었는데 동그랗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노란색이 굉장히 크게 위로 올라가죠. 즉 노란색 크게 그러니까 파란색이죠. 파란색 크게 위로 올라간다는 건 실질금리가 한번 볼까요? 플러스 1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1로 엄청 내리죠. 즉 중앙은행의 보유량이 증가하면 실질금리는 이렇게 내리는 거고 반면 최근처럼 중앙은행의 통화량이 줄이면은 실질금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미국 연준이가 이제 6월 1일부터 QE를 하잖아요. 그럼 통화량을 줄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화량을 줄이게 되면은 어떻게? 실질금리는 더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현재 실질금리 기준으로는 주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가 반등할 수 있는 국면이 왔지만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미국의 국채금리 향배가 주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실질금리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저희는 현재 상황이 점진적으로 실질금리가 좀 일시적으로는 좀 안정화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상승 압박을 받을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더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해법으로는 상대적으로 가치주나 뭐 이런 걸 좀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요 제가 오늘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비록 주식을 하지만은 글로벌 매크로 특히 미국 국채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투자 솔루션이 궁금하시면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런 어떤 매크로 환경에서 저희가 좀 어떤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우리가 좀 더 풍파가 있는 이런 바다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를 좀 같이 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